우선 선물 트레이딩으로 돈을 잃은 사람은 금붕어보다 매매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붕어가 매매해도 돈을 절대로 잃을 수 없는 곳이 선물 시장이거든요. 이 뭔 개소리야! 뭔 소리인가 싶으신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들로 차트 분석 혹은 지금 그래서 롱인지 숏인지 앞으로의 가격 방향 등을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리스크 관리예요. 아, 잠깐만요. 가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뭐 교과서적인 뻔한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아는 사람들조차 대부분이 그냥 막연하게 당연히 리스크 관리 중요하지 라고 생각만 하지 구체적으로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실천을 안 해요. 혹시 지금 저한테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이유를 적게 잃는 게 중요하다, 수익이 나면 출금을 자주 해야 한다,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듣기 좋은 소리 말고 수학적으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근거를 토대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없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트레이딩 수익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겁니다. 오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물 거래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물 거래가 위험하다는 말이 저한테는 그냥 안전벨트는 위험해 라는 말과 동급으로 들리거든요. 혹시 지금 안전벨트가 뭐가 위험하지? 라는 반응을 보이셨다면 그 반응이 제가 선물 거래는 위험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해요. 야, 안전벨트는 위험해. 안전벨트로 목 조르면 지식해서 죽을 수 있어. 이거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전벨트가? 목이 쫄리는데? 흘러서 저쪽으로 가야지. 그 빨간 지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지. 와, 이 상태로 사고 나면 즉사한데요. 이건 과연 안전벨트가 위험한 걸까요? 아니면 안전벨트로 목을 조르는 사람이 위험한 걸까요? 저한테는 선물 거래가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처럼 오히려 가치 투자라면서 물타기하고 존버하다가 나락가는 현물 거래보다 더 안전하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물 트레이딩으로 돈을 잃은 사람은 금붕어보다 매매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붕어가 매매해도 돈을 절대로 잃을 수 없는 곳이 선물 시장이거든요. 이 뭔 개소리야! 뭔 소리인가 싶으신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선물 거래는 양방향 진입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롱으로 수익을 내고 내려가면 숏으로 수익을 내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100 오를 확률과 $100 내릴 확률은 정확히 반반이에요. 이제 지금 동네 근처 아무 마트에 가서 금붕어를 한 마리 사옵니다. 물이 담긴 어항에 금붕어를 풀어놓고요. 어항 한가운데에 유성 매직 펜으로 수직으로 선을 하나 그어요. 그리고 매매할 시드를 준비하시고요. 준비한 시드를 100분할해서 한 번 진입할 때 100분의 1만큼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드가 총 100만원이다. 그럼 한 번 진입에 만원만 들어가는 거죠. 금붕어를 관찰하다가 금붕어가 수직선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롱,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숏에 진입합니다. 진입을 하면 바로 손익비 1대1 지점에 익절과 손절 주문을 걸어 놓습니다. 손익비가 1대1이니까 익절이 되면 101만원이 되는 거고요. 손절이 되면 99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익절이든 손절이든 포지션이 종료될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포지션이 종료되면 다시 또 금붕어를 관찰하다가 수직선을 통과하는 순간 이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입합니다. 이걸 계속 무한히 반복하는 거예요. 시드를 100분할 했기 때문에 100번 연속 손절당하지 않는 이상 계속 매매할 수 있겠죠? 근데 금붕어가 직접 마우스 클릭하면서 매매를 할 순 없으니까 완벽한 실험을 위해 AI 로봇이 금붕어를 관찰하면서 대신 매매를 해주는데 편의상 금붕어가 매매한다고 표현할게요. 자, 그럼 금붕어의 시드는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기대값을 한번 계산해볼까요? 이발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어? 나 안 풀어. 이런 거 안 나올 거니까 말을 내. 손익비가 1대1이니까 익절할 확률이 50%, 손절할 확률이 50%예요. 익절할 경우 수익금은 만원, 손절할 경우 손실금도 만원이니까 기대값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0이 나오죠. 즉 수익도 손실도 없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금붕어는 100만원의 원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매매를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100번 넘게 해도 원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따라서 선물 거래로 돈을 잃은 사람은 원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금붕어보다 매매를 못하는 거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얘 이런 족같은. 이제 매매를 좀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반박을 하시겠죠. 그건 단순히 이론인 거고 실제로 매매해보면 거래 수수료에다 슬리피지 손실도 있어서 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금붕어가 실제로 매매를 한다면 거래 수수료랑 슬리피지 때문에 계속 반복한다면 원금은 점점 줄어들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선물 거래로 돈을 잃은 사람들 대부분이 수수료와 슬리피지만큼의 손실만 입었을까요? 분명히 그 이상을 잃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선물 거래로 수수료와 슬리피지 이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금붕어보다 매매를 못한다. 금붕어는 정확히 수수료와 슬리피지만큼의 손실만 입었습니다. 지금 선물 트레이딩 하면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은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해보고 지금까지 잃은 금액이 과연 수수료와 슬리피지만큼의 손실인지 계산을 해보세요. 만약 그 이상으로 잃으신 거면 진짜 금붕어보다 매매를 못한 겁니다. 카지노에 가면 플레이어의 승률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게임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물 트레이딩은 손익비 1대1 가정 시 승률이 50%이기 때문에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 시드는 원금에 수렴하고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래소 특성상 거래 수수료와 슬리피지의 손실이 생기죠. 따라서 선물 트레이딩은 원래 수수료와 슬리피지만큼만 잃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사람은 금붕어보다 지능이 높은 존재인데 어째서 금붕어보다 더 많은 돈을 잃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얘기해 이 새끼야. 뭘 물어봐 이 씨발놈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과 금붕어의 차이를 생각해 봐야겠죠.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돈에 대한 감정의 유무입니다. 우선 금붕어는 돈에 대한 감정이 없습니다. 돈이 뭔지도 몰라요. 수익과 손실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어항 속을 왔다 갔다 헤엄칠 뿐이죠. 뭐 10,000원을 벌든 잃든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돈에 대한 감정이 있죠. 10,000원을 벌면 좋아하고요. 가서 또 간다. 진바들아 지금 있니? 뛰어. 아 가자. 잃으면 슬퍼해요. 내시연봉 연봉 스타트 계좌 영원 고 아 씨발 키보드 부셔졌어. 이 감정의 유무가 결국 트레이딩의 승패를 가져옵니다. 금붕어는 손익비 1대1을 잘 지킵니다. 하지만 인간은 손실 회피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실을 확정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매매하면서 손절 라인 스탑로스 주문 안 걸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청산당할 때까지 손절 안 하고 버티다가 한 방에 시드를 다 날려버리죠. 반대로 마이너스로 물려있다가 조금이라도 본전 근처에 오면 바로 팔아버리고 탈출했다고 좋아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빨리 확정짓고 싶어서 금방 팔아버려서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매매를 반복하니까 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지 마라. 다친다. 하지만 금붕어는 전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수익과 손실에 대한 감정이 없으니까 손익비 1대1 원칙을 칼같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붕어는 연속으로 10번 손절을 당하더라도 다음번 진입 때 처음과 똑같이 10,000원만 진입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10번 연속 손절하게 되면 금붕어에게는 없는 시장에 대한 복수심이 생기고 한 번에 복구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다음번 진입에는 10,000원이 아닌 100,000원을 한 번에 들어가기도 하죠. 결국 금붕어처럼 원칙만 지키면 잃을 수가 없는 게 선물 트레이딩인데 인간은 이성으로 세운 원칙을 감정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돈을 잃습니다. 그래놓고는 본인이 차트 분석을 잘못해서 혹은 시장 예측을 잘못해서 돈을 잃었다고 착각하죠. 금붕어가 차트 분석했나요? 아니 차트를 보기라도 했나요? 아니면 뭐 엘리어트 파동 분석을 했나요? 차트 안 보고 그냥 아무 데서나 진입해도 손익비 1대1만 지키면 원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비중 조절,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보고 실천할 생각은 안 하고 무작정 차트 분석 강의만 찾아다니고 그래서 롱이에요 숏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서 진입 타점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알아도 정작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 돈을 다 잃을 수밖에 없죠. Bueno. Piñu. Bueno. Piñu. Bueno. 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40명을 대상으로 승률 60%인 게임을 100번 시켰는데 각각 판돈으로 $1,000를 받고 많든 적든 원하는 만큼 각 게임에 돈을 걸라고 했어요. 과연 40명 중에서 돈을 번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40명의 참가자 중 무려 단 2명, 즉 5%만이 원래의 판돈 $1,000보다 많은 돈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째서 승률 60%인 돈복 사기를 두고도 40명 중에 2명만이 돈을 벌었을까요? 참가자들은 돈을 계속 잃으면 다음 게임에서는 분명히 이길 거라 생각하고 더 많은 돈을 걸었고 돈을 계속 벌 때는 이제 곧 질 거라는 생각에 적은 돈을 걸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물타기만 하다가 다 날린 거죠. 그냥 금붕어처럼 매번 베팅 때마다 $10씩만 걸었으면 시드는 저절로 복사가 되는 건데 승률 60%짜리 돈복 사기를 갖다 줘도 40명 중에 2명만이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이 40명이 뭐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박사 학위를 가진 4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에요. 비중 조절, 즉 리스크 관리를 못하면
아무리 차트 분석을 잘해서 매매 승률이 60%가 되더라도 돈을 벌 수 없습니다. 3천억을 번 원효띠가 실시간으로 진입 타점을 알려줘도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어차피 돈을 다 잃을 수밖에 없어요. 배짱 하나 볼만하네요. 애매하게 걸치는 거 성격에 안 맞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부러지죠. 왠 줄 알아요? 항상 모든 걸 거니까. 10번을 이겨도 한 번만 지면 다 잃죠. 여러분은 본인만의 매매 원칙이 있으신가요? 트레이딩은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냐의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더 원칙을 잘 지키느냐의 게임이에요. 따라서 트레이딩은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고 원칙을 잘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원칙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쌓이는 게 수익이에요. 왜냐하면 원칙 자체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방법들로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하죠. 원칙을 지키면 돈이 벌릴 수밖에 없는데 돈을 벌려고 원칙을 자꾸 어겨요. 익항올이라는 말이 있죠. 익절은 항상 옳다라는 말인데요. 트레이딩에서 익절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손절이라고 항상 잘못된 게 아닙니다. 원칙에 의한 익절과 손절은 모두 옳은 것이고 원칙을 어긴 익절과 손절은 모두 잘못된 거예요. 트레이딩의 초점을 원칙을 지켰는지 어겼는지에 맞춰야지 익절을 했는지 손절을 했는지에 맞춰서는 안 돼요. 내가 손절을 했을 때 만약 시간을 포지션 진입하기 전으로 되돌리더라도 나는 과연 똑같이 진입했을 것인가 되물어봤을 때 그렇다는 대답이 나온다면 원칙을 지킨 손절이고 잘한 겁니다. 포커에서 폴드라는 용어가 있죠. 자신의 패가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돈을 더 베팅하지 않고 게임을 포기하는 것을 폴드라고 하는데요. 포커에서는 불리한 상황에서는 폴드를 하며 칩을 지키잖아요. 포커 랭킹 1위인 사람은 포커 칠 때마다 모든 판에서 칩을 하나도 안 잃고 계속 따기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포커 잘하는 사람일수록 잘 잃으면서 칩을 지켜나가죠. 오히려 실력 없는 사람들이 레이즈하면서 쌓아 올린 칩을 중간에 폴드하기 아까워서 그냥 올인 때리다가 한 번에 잃죠. 포커에서 폴드가 잘못한 행동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한 행동이듯 원칙에 의한 손절 또한 마찬가지로 트레이딩에서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해 꼭 필요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원칙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매매 원칙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다 보시고 나면 분명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수익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J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트레이딩에서 차트 분석보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트레이딩을 하기에 앞서 원칙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매매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려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승률과 손익비 그리고 포지션 사이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률과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정작 포지션 사이즈의 중요성은 간과하며 매매를 합니다. 지난 1부에서 승률이 60%여도 40명 중 2명만이 돈을 벌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셨죠? 이어서 오늘은 더 자세하게 포지션 사이즈의 중요성을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트레이딩 수익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겁니다. 오케이. 해외 비트코인 트레이더인 엠퍼러 BTC가 공개한 트레이딩 매뉴얼을 참고해서 알려드립니다. 엠퍼러 BTC는 약 1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해외 트레이더이며 지금도 여전히 트위터에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한 포지션 사이즈 선정 방법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번의 거래에 전체 자금의 3에서 5% 이상을 리스크로 가져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한 번의 거래에서 자산의 5% 이상을 잃으면 안 됩니다. 즉 선물 거래에 할당한 총 시드가 100만 원이라면 한 번 진입 시 최대 5만 원까지만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손익비 1대1로 매매한다고 했을 시 한 번 진입해서 수익이 나면 105만 원이 되겠죠. 에이 개뻥. 혹시 100만 원으로 선물 매매해서 5만 원 버는 게 너무 적게 느껴지시나요? 레버리지 100배도 쓸 수 있는 코인 선물 시장에서 굳이 이렇게 야금야금 벌어서 언제 돈 버냐고요? 그냥 한 번에 100만 원 넣어서 200만 원 만들고 싶으시죠? 3천억을 번 원효띠도 하루 수익률로 계산하면 0.89%가 나옵니다. 5%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승률이 70%로 매우 높은 트레이더라도 매매를 꾸준히 하다 보면 6번 연속 손절하게 되는 날이 언젠간 한번 오게 돼 있습니다. 이 표는 해당 승률로 1000번을 트레이딩을 하게 될 경우 한 번은 겪게 될 연속적인 손절 횟수를 나타냅니다. 승률이 70%면 엄청 높은 거잖아요. 승률이 높다고 자신만만해서 매매할 때마다 매번 총 시드의 50% 이상으로 진입하다가 6번 연속 손절하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드가 한순간에 증발하겠죠? 그럴 일 없을 거라고요? 그건 단순 희망회로고요. 수학적으로 증명된 객관적인 통계입니다. 승률이 70%인 사람이 1000번을 매매하면 6번 연속 손절이 한 번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승률을 80%, 90%로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요?
실제로 오랫동안 살아남은 성공적인 트레이더들의 승률은 약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의외죠? 일반적으로는 승률이 높아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수익을 잘 내는 트레이더들의 승률은 약 40%로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트레이더들은 도대체 그 낮은 승률로 어떻게 오랫동안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손익비입니다. 손익비란 평균적인 손실에 대한 이익의 비를 말하는데요. 잃을 때는 적게 잃고 벌 때는 많이 버는 좋은 손익비를 가진 매매를 한다면 승률이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우선 매매를 하기 전에 미리 결정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진입 근거와 스탑로스 그리고 목표가인데요. 먼저 진입 근거입니다. 매매를 할 때는 진입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롱에 진입한다면 왜 올라갈 거라 판단했는지, 숏에 진입한다면 왜 내려갈 거라 판단했는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근거들이 많을수록 더 높은 승률을 기록할 수 있겠죠. 다음 스탑로스입니다. 손절 주문이죠. 위 차트를 보면 올라갈 거라 판단하고 빨간 선에 롱을 진입했는데요. 만약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서 파란 선에 닿으면 올라갈 거라 판단했던 관점이 폐기가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 스탑로스를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입니다. 진입 근거대로 차트가 흘러간다면 목표가까지 흘러갈 겁니다. 1차 목표가는 보통 가격이 반전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저항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저의 실제 매매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는 23년 12월 30일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입니다. 저는 보통 매매를 할 때 지지와 저항, 추세, 그리고 RSI를 참고하는 편입니다. 우선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추세선을 그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추세선을 그어요. 보통 이런 추세선이 지지와 저항이 되기 때문에 항상 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되는 매물대 구간을 표시해 놔요. 이렇게 고점에 매물대가 쌓여 있고요. 여기에도 고점 매물대 저항 구간이 쌓여 있죠. 밑에는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면서 매물대 지지 구간이 나와 있죠. 그리고 RSI를 보는데 저는 과매수나 과매도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될 가능성이 보이는 타점에서 주로 진입합니다. 지금 4시간봉 차트를 보면 가격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미 있는 매물대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지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보여요. 마침 추세선과도 겹치기 때문에 지지 가능성이 2개가 생겼죠. 게다가 RSI를 보시면 가격은 내려가는데 RSI는 올라오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됐어요. 이 세 가지 근거로 저는 롱에 진입하기로 판단을 합니다. 정확한 진입 타점을 노리기 위해 저는 15분봉 차트를 주로 보는데요. 15분봉 차트도 마침 RSI가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만약 저점을 한 번 더 깨고 올라간다면 RSI도 마찬가지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저점은 내려갔지만 RSI는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점이 깨지면 롱에 진입하려고 미리 롱 주문을 걸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진입 근거입니다. 저의 이 진입 근거가 틀리게 되는 지점은 반등이 나오지 않고 계속 내려가면서 제가 지지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이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쭉 깨고 내려가는 지점이 제 근거가 틀리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매물대 저점에다가 손절 라인, 즉 스탑로스를 걸어 놓습니다. 다음으로 목표가는 가격이 올라가다 저항을 받고 다시 꺾일 수 있는 지점인 첫 매물대 저항 부근에 1차 익절 주문을 걸어 놓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이렇게 진입 근거, 스탑로스, 목표 가격 이 세 가지가 모여 손익비를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승률이 낮은 트레이더는 손익비를 어떻게 가져가야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냥 얘기해 이 새끼야. 뭘 물어봐 이 씨발놈아. 수익은 승률과 손익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표는 특정 승률에 필요한 최소 손익비를 나타내는데요. 승률이 50%라면 손익비가 1대1이어야 원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률이 50%인데 수익을 내고 싶으면 손익비는 무조건 1대1보다 큰 자리에서만 진입을 해야 합니다. 승률에 따른 손익비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냥 간단합니다. 우선 본인의 매매 승률을 알아야겠죠. 매매일지나 지금까지의 거래 내역을 통해 승률을 알아내고요. 100에서 본인의 승률을 나눈 뒤에 1을 빼면 됩니다. 본인의 승률이 40%면 100에서 40을 나눠요. 그럼 2.5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1을 빼면 1.5죠. 승률이 40%면 손익비가 1.5 대 1보다 큰 매매를 해야 장기적으로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질척거리는 거 싫어합니다. 드라이하게 용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본인만의 매매 전략을 먼저 세워야 하고요. 그것을 토대로 유의미한 통계치가 나올 때까지 매매를 계속 해보고 승률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승률에 따른 최소 손익비를 파악한 뒤 매매 전략을 토대로 진입하기 전에 해당 손익비 이상이 가능한 매매인지 확인 후 진입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이 버는 것보다 적게 잃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설적인 복싱 선수 50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플로이드 메이웨더는 극한의 경지에 오른 방어와
회피 기술을 기반으로 빈틈을 노려 정타를 완벽하게 때리는 전형적인 아웃복서입니다. 메이웨더는 전 세계 스포츠 스타 자산 순위를 낼 경우 상위 랭크 안에 반드시 포함되며 경기 한 번의 대진료로 전 세계 스포츠 스타 소득 1위에 등극하는 등 부유함의 상징인데요. 이렇게 전설적인 복서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지루함을 유발하는 경기 스타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복싱 스타일 때문에 복싱 팬들 사이에서는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갈리죠. 화끈한 경기를 기대하는 팬들의 기대와 다르게 메이웨더는 만렙에 가까운 방어 능력을 가져서 웬만한 경기에서는 얼굴에 정타 한번 맞는 일 없을 만큼 뛰어난 방어와 회피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절대 먼저 들어가질 않습니다. 지키기만 하면서 하는 경기마다 계속 링 로프 쪽으로만 가서 상대 선수 툭툭 쳐서 약 올리는 복싱으로 한정으로 무패 행진을 하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원한 맛이 없죠. 메이웨더와 경기를 했던 한 선수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메이웨더는 수비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메이웨더는 재미없고 지루한 경기를 하지만 복싱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선수입니다.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또한 메이웨더처럼 공격보단 수비를 생각하듯이 많이 벌려는 것보다 적게 이르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시드가 크게 불어나는 재미는 없더라도 최대한 잃지 않는 거에 집중하며 매매를 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메이웨더처럼 돈을 가장 많이 번 트레이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트레이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감정이 아닌 통계를 기반한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그 판단을 상황에 따라 뒤집을 줄 아는 유연성, 즉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영화 21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And you are given a chance to choose from 3 different doors. All right? Now, behind one of the doors is a new car. Behind the other 2, goats. Which door would you choose, Ben? Door number 1. Door number 1. Ben chooses door number 1. All right, now, the game show host, who, by the way, knows what's behind all the other doors, decides to open another door. Let's say he chooses door number 3, behind which sits a goat. Now, Ben, game show host comes up to you and says, Ben, do you want to stay with door number 1 or go with door number 2? Now, is it in your interest to switch your choice? Yeah. Well, wait. Remember, the host knows where the car is, so how do you know he's not playing a trick on you? Well, I wouldn't really care. I mean, my answer's based on statistics, based on variable change. Variable change, but he just asked you a simple question. Yeah, but just changed everything. Enlighten us. Well, when I was originally asked to choose a door, I had a 33.3% chance of choosing right. But after he opens one of the doors and then reoffers me the choice, it's now 66.7% if I choose to switch. So yeah, I'll take door number 2 and thank you for the extra 33.3%. 영화 속 주인공처럼 트레이더는 감정이 아닌 확률과 통계를 기반으로 매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선택했던 문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바꾸는 것처럼 트레이딩도 마찬가지로 처음 진입했던 근거와 다르게 차트가 흘러간다면 그 관점을 유지하지 않고 바꿀 줄 아는 유연성과 대응 또한 중요합니다. 만화 슬램덩크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지었던 슛은 덩크슛도 3점 슛도 아닌 아주 기본적인 2점 점프슛이었습니다. 승리를 결정짓는 순간이 꼭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2점 점프슛만으로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그게 곧 경기의 승리를 만들어내고 승리를 결정짓는 마지막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트레이더인 에드 세이코타가 이런 명언을 남겼죠. 누구나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 라고요. 맞습니다. 누구나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트레이딩을 통해 스릴과 도파민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감당 못할 큰 돈을 한 번에 진입하면서 돈은 잃을지언정 스릴과 도파민은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릴과 도파민보다는 수익을 원하는 사람은 조금씩 수익을 쌓아가다 보면 메이웨더의 경기처럼 극적인 장면 없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도 계좌의 잔고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작할 $100 챌린지 매매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토대로 한 번 진입에 최대 5%의 리스크를 가져가고 손익비는 최소 1대 1.5 이상을 가져가는 것을 원칙 삼아 매매를 하려 합니다. $100를 한 번에 진입하고 청산당하면 다시 $100 입금해서 또 한 번에 진입하고 이런 식으로 빨리 2배, 3배 만들려고 안 할 거고요. $100가 진짜 전지산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불려나가 보려 합니다. 우보 말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직한 소처럼 천천히 걸어서 말리를 간다. 작은 수익처럼 보이는 것들이 꾸준히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큰 수익을 내고 싶어서 한 번에 비중을 크게 들어가는 식의 매매를 한다면 몇 번은 크게 벌 수 있으나 결국 언젠가는 다 잃게 됩니다. 하지만 다 잃고 나서도 그 몇 번 크게 벌어본 경험이 독이 되어 그때처럼 또 한 번 크게 복구하려고 여기저기서 시드를 끌어모아 몰빵하는 이전과 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 뽕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많이 벌려고 하는 것보다 적게 이르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드 우상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J입니다. 오늘은 코인 선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물 거래로 돈 버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첫 번째, 도박 매매, 두 번째, 원칙 매매입니다. 우선 도박 매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롱이든 숏이든 원하는 포지션에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 롱에 진입해 볼게요. 그리고 손절 주문을 걸지 않고 청산가까지 존버를 합니다. 예상했던 방향으로 가격이 흘러가면 적당히 익절하고 나옵니다. 만약 예상했던 방향과 반대로 흘러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물타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평당 가격이 더 낮아지거든요. 그래도 내려가면 또 물을 타세요. 계속 물을 타다 보면 영원한 하락은 없으니 언젠가 한 번은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때가 되면 수익금은 엄청 불어나게 됩니다. 만약 계속 물을 탔는데도 청산이 당할 것 같으면 시드를 추가로 투입해서 청산가를 늘려줍니다. 그럼 청산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겠죠? 이렇게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평단가까지 가격이 도달하면 바로 탈출합니다.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 시드를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단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금까지 번 돈을 한 번에 모두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낮으니까 나한텐 해당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지뢰를 피해 다니는 느낌으로 계속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혹은 언제 지뢰가 터질지 몰라 불안한 사람은 적당히 벌었을 때 선물 계정 삭제하고 이 시장을 떠나면 됩니다. 아니면 어차피 지뢰 밟을 확률은 낮으니까 그냥 지금 갖고 있는 전 재산에 대출까지 풀로 받아서 영끌 올인을 하세요. 어차피 오를 확률, 내릴 확률 반반이잖아요. 50%의 확률에 인생을 거세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대출금 다 갚고도 재산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물 계정 삭제하고 이 시장을 떠나면 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그 방법으로 계속 하다간 언젠간 다 잃을 테니까요. 다음은 원칙 매매입니다. 롱이든 숏이든 한 번 진입할 때 잃는 금액을 시드의 1에서 5%를 리스크로 잡고 진입하세요. 예를 들어 시드가 1000불이고 5%를 리스크로 잡는다고 하면 한 번 진입해서 손절을 했을 시 시드는 950불이 되겠죠. 진입하자마자 손절 주문을 미리 걸어두고 익절은 최소 손익비 1대1 이상인 지점에서만 합니다.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 본인의 매매 기법이 시장에 먹힌다는 전제하에 복리로 시드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로 꾸준히 수익을 내려면 무조건 이 원칙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저의 주관적인 관점이 아닌 객관적인 확률과 통계를 기반으로 한 수학적인 팩트만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업로드했던 코인 선물로 100억 이상을 번 해외 트레이더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승률이 70%인 트레이더라도 1000번 매매를 하면 6번 연속 손절을 하게 되는 날이 한 번은 오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도박 매매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손절 라인 고려 안하고 그냥 풀시드로 진입하면서 물타기와 청산가까지 존버하는 매매를 하면 승률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은 길게 가져가고 수익은 짧게 끊어가는 손익비가 안 좋은 매매를 하면 승률은 당연히 높아져요. 하지만 벌 때는 조금씩만 벌다가 한 번 잃을 때는 지금까지 번 금액을 모두 잃게 됩니다. 시드가 남아있더라도 큰 손실을 입으면 멘탈이 무너져서 뇌동 매매를 하게 되고 시드는 갈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만약 선물 거래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진입할 때 잃는 금액을 시드의 10% 이상으로 잡고 매매를 하고 있다면 도박 매매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은 시드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하다 보면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괜히 저주하는 게 아니라 확률과 통계로 이미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승률이 70%인 사람이 1000번 매매하면 6번 연속 손절하는 날이 한 번은 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지금 매매 승률이 70%처럼 높다고 자만하면서 매번 진입할 때마다 시드의 20%를 리스크로 잡고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간 6번 연속 손절하는 날이 올 텐데 시드가 1000불인데 20%를 리스크로 잡고 매매를 하다가 6번 연속 손절을 하게 되면 시드는 260불이 남습니다. 마이너스 74%예요. 시드가 반토막도 아니고 거의 네토막이 나는데 원금을 복구하려면 284%의 수익률을 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계산해봐도 이렇게 막막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승률이 높았던 이 사람이 난생 처음 6번 연속 손절을 겪어 시드가 마이너스 74%로 갈렸는데 과연 멘탈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감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뇌동 매매를 하게 되고 남은 시드마저 다 사라질 확률이 높아요. 리스크를 20%가 아니라 10%로 잡고 매매를 해도 6번 연속 손절하면 시드는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따라서 지금 선물 거래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손절했을 때 시드의 10% 이상을 잃으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 시드가 갈리는 날이 오게 됩니다. 아니라고요? 잘 벌고 있다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잘 벌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심지어 확률이 반반인 동전 던지기조차 연속으로 5번 안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하물며 손실은 길게 수익은 짧게 가져가는 손익비가 엉망인 매매를 하면 승률은 높을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잘 벌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동전 던지기도 수백 번 시행하면 앞면과 뒷면의 횟수가 반반으로 비슷하게 나오듯이 시행 횟수가 많을수록 결과는 확률에 맞게 회귀합니다. 따라서 언젠간 6번 연속 손절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는 지금까지 번 것들 대부분을 시장에 반납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5% 미만으로 가져가는 원칙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드 1000불로 5%를 리스크로 잡고 매매를 하다가 6번 연속 손절을 하게 되면 시드는 735불이 남습니다. 마이너스 27%입니다. 다시 복구하려면 36%의 수익률만 달성하면 되죠. 남들은 한방에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하지만 코인 선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원칙 매매를 하지 않고 도박 매매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원칙 매매를 해서 익절을 하더라도 고작 시드에 1에서 5%밖에 벌지 못하니까 수익금이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도박 매매를 하면 하루에 2배도 만들 수 있으니까 눈이 돌아가죠. 하지만 그렇게 계속하면 다 잃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수학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저도 거래소 선물대회 나가서 한 달 안에 1000% 넘게도 불려봤습니다. 그런데 우승하려고 계속 매매하다가 마지막에 모두 잃었어요. 대회 때 수익률 561%로 9위로 마감해서 상금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때도 900% 넘게 불리다가 561%로 끝난 거예요. 저도 도박 매매하면 한 달 안에 10배 불릴 수 있습니다. 이미 대회 때 그렇게 불려봤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온전히 제 실력이 아니라 운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런 식으로 1000불을 10,000불 만들어봤자 똑같이 10,000불을 100,000불 만들기는 힘들어요. 운이 계속 좋을 확률은 적으니까요. 게다가 한번 미끄러지면 지금까지 번 걸 다 날리게 되죠. 대회 참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회 초반에는 말도 안 되는 높은 수익률로 상위권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대회 중반만 넘어가면 그때 상위권에 있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순위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도박 매매의 정해진 말로예요. 대회라는 특성상 순위 안에 들면 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대회 참가 시드를 다 날릴 생각으로 참여를 해도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대회 때는 원칙 매매를 안 하고 도박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회도 아닌데 평소에 도박 매매를 한다는 건 그냥 돈을 시장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능적으로 도박 매매를 이용한다면 꾸준히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복리 매매를 하지 않고 일정한 수익금이 쌓이면 출금을 하고 다시 도박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불로 도박 매매해서 10,000불이 되면 9,000불을 출금하고 다시 1000불로 도박 매매를 하는 거죠. 또 10,000불이 되면 9,000불을 출금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1000불이 청산당하면 출금해놨던 수익금 9,000불에서 다시 1000불 입금해서 또 도박 매매를 하는 식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달 9,000불씩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고 시간에 따른 시드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엔 시드가 급격히 늘어나지만 결국 나중에는 시드의 증가폭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처음 1000불이 10,000불이 됐을 땐 수익률은 900%지만 그 이후에는 10,000불에서 20,000불이 됐으니 수익률은 100%로 떨어지죠. 그 다음 20,000불에서 30,000불이 되면 수익률은 50%가 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시드의 증가폭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런데 원칙 매매를 했을 때 시드 변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엔 시드가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지만 계속 하다 보면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초보는 뒤를 모르기 때문에 앞만 봅니다. 당장 시드가 불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방법이라고 착각하죠. 물론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칙 매매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연속으로 손절이 나가도 도박 매매처럼 풀베팅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으며 원칙을 지켜나가는 건 감정적으로 힘든 싸움입니다. 간혹 도박 매매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높은 수익률을 보고 현타가 와서 똑같이 도박 매매로 노선을 틀어버리게 되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복리의 수익은 포기하고 그냥 운에 기대어 출금을 곁들인 도박 매매를 통해 시드를 불려나가는 게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금하기가 싫으신 분들은 매매 횟수를 줄이시면 됩니다. 승률이 70%여도 1000번 매매하면 6번 연속 손절이 한 번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즉 1000번 시도하면 한 번 일어나는 일이니까 매매를 1000번까지 안 하면 되죠. 한 달에 5번만 매매를 한다면 1년에 60번이니까 1000번 매매를 하려면 16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16년 7개월 동안은 시드를 크게 잃을 일 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지뢰가 터질 걸 알지만 그 시기를 최대한 뒤로 늦추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16년 동안 꾸준히 수익이 났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리스크를 5% 이하로 잡지 않고 매매를 했는데도 16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았다면 그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지 파산당하는 시기를 남들보다 뒤로 조금 연장했을 뿐입니다. 혹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냥 100배만 불리면 되거든요. 100만원을 다 잃을 생각으로 풀베팅을 합니다. 손익비 1대1로 잡으면 승률이 50%잖아요 50%의 확률로 다 잃거나 2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성공해서 200만원이 되면 또 200만원으로 똑같이 베팅을 합니다. 50%의 확률로 또 성공을 한다면 이제는 40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400으로 800, 800으로 1600, 1600으로 3200,
3,200으로 6,400, 6,400으로 1억 2,80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총 7번만 연속으로 성공하면 100만 원으로 1억 2,80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7번 연속 성공할 확률은 약 0.78%입니다. 즉 128번 시도하면 한 번은 성공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선 1억 2,800만 원을 어떻게든 마련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씩 풀베팅하면서 연속 7번 성공할 때까지 계속 매매를 하세요. 이론상 128번 시도하면 한 번은 성공하니까 1억 2,80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눠서 128번 시도하면 한 번 성공할 수 있겠죠? 성공을 했다면 이제 그 계정의 누적 손익 그래프를 캡처해서 여기저기 홍보를 하세요. 100만 원으로 1억 만들었습니다 라고요.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죠? 다들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고 싶을 테니까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강의팔이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절대로 실매매 방송은 하지 마시고요. 0.78%의 확률을 뚫고 운으로 이뤄낸 성취를 기껏 힘들게 실력으로 포장해서 사람들 모아놨는데 실매매하다가 실력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운으로 크게 수익 난 거 하나만 갖고 평생 자랑하면서 고수행세하면서 그렇게 돈 버시면 됩니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약 0.0000112%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확률에도 불구하고 1등 당첨자는 매주 평균 13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로또 1등 당첨자가 당첨 비법을 돈 받고 알려준다고 한다면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확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온 것 뿐이에요. 그게 정말 비법으로 1등이 당첨된 거라면 다음 회차 1등을 또 맞춰야 실력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남들의 혹할 만한 수익률과 수익금만을 보고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정말 실력으로 번 건지 운으로 번 건지 구분할 줄 아는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앞으로 누군가 큰 수익을 자랑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 번 진입할 때 몇 프로를 리스크로 가져가셨나요? 운으로 번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레버리지 배율에만 집착합니다. 배율 몇 배 쓰세요? 이 질문은 제일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배율을 100배로 쓰더라도 손절했을 시 5%만 잃게끔 스탑로스를 거는 사람과 배율을 5배로 쓰는데 스탑로스 안 걸고 청산가까지 존버하다가 100% 다 잃는 사람 중 누가 위험한가요? 100배는 고배니까 도박인가요? 손절하면 5%밖에 안 잃는데요? 5배는 저배니까 안전한가요? 청산당하면 시드 전부를 날리는데요? 중요한 건 배율이 아니라 리스크 크기입니다. 레버리지 배율 관련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늘 영상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 거래로 돈 버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도박 매매와 원칙 매매. 꾸준히 복리로 불리려면 원칙 매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실력이 없다면 출금을 자주 하는 도박 매매를 하면 됩니다. 출금이 싫으면 매매 횟수를 줄이시면 되고요. 그럼 파산당하는 시기를 뒤로 늦출 수 있습니다. 혹은 도박 매매로 성공 신호 한번 쓰고 난 뒤 그걸 자기 실력인 양 포장하면서 강의팔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칙 매매를 통해 꾸준히 수익을 복리로 늘려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이 영상 2개를 시청하시면 분명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J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레버리지 배율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코인 선물 매매를 하려면 레버리지 배율을 설정해줘야 하는데요. 과연 몇 배를 써야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레버리지 배율 몇 배 쓰세요? 사실 이 질문은 정말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레버리지 배율을 궁금해한다는 건 리스크 관리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질문은 마치 운전면허를 따고 싶은 사람이 운전 잘한다는 사람한테 가서 운전할 때 속도는 몇으로 밟아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운전할 때 속도를 항상 똑같이 밟고 가는 사람이 있나요? 처음 시동 켜고 주차장에서 빠져나갈 땐 시속 25로 천천히 가다가 시내로 나와서 도로 주행할 때는 시속 60으로 가기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면 30 이하로 줄이고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는 80 이상으로 가면서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듯이 레버리지 배율도 차트 상황에 따라 조절하면서 쓰는 겁니다. 혹시 100배는 고배라서 위험하고 3배는 저배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선물 매매를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분명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지금 선물 거래로 손실을 보고 계실 겁니다. 만약 수익을 내고 있으시더라도 계속 하시다 보면 다 잃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배율에 집착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니까요. 애초에 진입할 때부터 손절할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당연히 시드 전부를 다 날리게 되는 청산 가격에 닿을 때까지 버티는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청산 가격을 결정해주는 배율이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배율에 따라서 청산 가격이 달라지니까요.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면 배율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다 보고 나시면 분명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레버리지 배율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하면 고배,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원하면 저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분석이 맞을 확률이 높으면 고배를 쓰고 자신이 없으면 저배를 쓰는 게 아닙니다. 레버리지 배율은 차트 등락폭에 따라 배율을 조절하면서 한 번 진입해서 손절했을 때 잃는 금액을 일정하게 만들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레버리지 배율이 아니라 한 번 진입해서 손절을 했을 때 얼마를 잃는지, 잃는 금액이 총 시대 몇 프로인지를 정해놓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율에 집착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손절 주문을 걸지 않고 매매를 하니까 본인이 한 번 진입해서 손절하면 얼마를 잃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청산 당할 때까지 존버하는 도박 매매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수학으로 증명이 됐죠. 지난 영상에서 리스크를 왜 1에서 5%로 잡아야 하는지 말씀드렸죠.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오셔야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보고 오셨다고 생각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크를 5%로 잡고 매매한다고 가정할게요. 만약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여기서 위로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롱에 진입을 합니다. 스탑로스는 여기에 걸어두고요. 리스크를 5%로 잡았으니까 여기서 진입하고 여기서 손절이 따였을 때 시드에 5%만 잃게끔 하려면 어떻게 주문을 넣어야 할까요? 이때 레버리지 배율을 조절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레버리지 배율 조절의 기본 원리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릴 건데요. 숫자 계산하는 게 복잡하게 느껴지시더라도 매매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쉽게 계산하는 법을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원리로 계산하는 거구나 라고 가볍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현재 롱 진입가가 5만이고 스탑로스 가격이 49,0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진입가와 스탑로스 이 사이의 가격 폭은 몇 프로일까요? 진입가 5만에서 손절가 49,000을 빼주고 그 가격에서 다시 진입가로 나눠줍니다. 거기서 100을 곱하면 2%가 나오죠. 진입가와 손절가 사이의 폭은 2%입니다. 그럼 100에서 이 등락폭 2%인 2를 나눠주면 50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배율입니다. 이 배율은 시드 전체를 리스크로 가져가는 배율이에요. 그러니까 배율을 50배로 설정한 다음에 시드 전부를 진입해서 손절이 나가면 다 잃게 됩니다. 배율 50배로 5만에서 시드 전부를 진입하고 49,000에서 손절이 나가면 시드 전부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100% 다 잃는 거 말고 5%만 잃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배율의 5%를 계산하면 됩니다. 50배의 5%면 50에다가 0.05를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2.5가 나오는데요. 레버리지를 2.5배로 설정하고 5만에서 시드 전부를 진입한 다음에 49,000에서 손절이 나가면 시드의 5%만 잃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똑같은 차트 패턴이 나왔는데 변동성이 큰 장세여서 진입가와 손절가 사이의 가격 폭이 커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차트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저는 여기서도 이게 위로 갈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롱을 진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삼각수렴 저점에다가 손절 라인을 잡고 싶어요. 그런데 진입 가격은 전과 같이 5만인데 손절 가격은 48,000으로 이전 진입 타점과 비교했을 때는 손절 라인까지 가격 폭이 2배나 커졌죠. 손절 라인까지 가격이 멀어졌으니까 그만큼 손실금도 커질 테니 진입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올라갈 걸 아는데도 그냥 지켜봐야 하나요? 사실 진입가와 손절가의 등락폭이 커지든 말든 손절 금액 크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사용하라고 만든 게 레버리지 배율이거든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입가와 손절가 사이의 등락폭을 계산해 볼게요. 저는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하려고 미리 엑셀에다가 수식을 입력해놔서 가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입가에 5만을 입력하고 손절가에 48,000을 입력하면 등락폭은 4%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진입 배율은 1.25배가 나오고요. 따라서 배율을 1.25배로 설정한 다음에 5만에다가 풀시드로 진입을 하고 48,000에서 손절이 나가면 시드의 5%만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차트 흐름이 나왔을 때 똑같은 차트 패턴 흐름이더라도 장세에 따라 차트 등락폭이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레버리지 배율을 계산해서 한 번 진입해서 손절했을 시 잃는 금액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와주면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으면 여기 손절가가 49,000이든 48,000이든 4만이든 이 가격 등락폭이 커지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런 등락폭에 따라서 레버리지 배율만 조절을 해주면 한 번 진입해서 손절이 났을 때 잃는 금액을 동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탑로스를 걸지 않고 리스크 관리를 안 하면서 매매를 하니까 이런 배율 개념도 모른 채 격리와 교차의 장단점이나 비교하고 있고 고배는 위험하고 저배는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스탑로스를 쓰는 사람에겐 격리든 고배든 배율이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참고로 교차 100배를 두고 매매를 합니다. 매번 진입할 때마다 레버리지 배율을 조절하는 것보다 배율은 그대로 놔두고
진입 수량을 조절하면서 리스크를 5%로 만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입할 때 항상 미리 엑셀 계산기에 수식을 입력해놔서 진입가와 손절가, 시드만 입력하면 진입 수량을 얼마로 들어가야 하는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소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주문 가격을 써주고 손절 주문도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해둡니다. 그리고 수량도 똑같이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진입을 했을 시 손절이 나가면 여기에 입력해둔 시드의 5%인 이만큼만 읽게 되는 거죠. 이러면 진입할 때마다 레버리지 배율을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주문도 빨리 할 수 있고 편리합니다. 혹시 제가 만든 이 엑셀 파일을 그대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내용란에 링크를 첨부했으니 클릭하셔서 그냥 무료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레버리지 배율은 왜 의미가 없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중요한 건 배율이 아니라 리스크 크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걸 모른 채 매매를 합니다. 어그로 끄는 거 아니고요. 이전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수학으로 증명 가능한 팩트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자, 만약 여러분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택하실 건가요? 1번 100%의 확률로 9,000달러를 잃습니다. 2번 5%의 확률로 아무런 손실을 보지 않거나 95%의 확률로 1만 달러를 잃습니다. 몇 번을 고르실 건가요? 고민이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신 후 답을 골라주세요. 그럼 3초 후에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답은 1번 100%의 확률로 9,000달러 잃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바로 다음 문제부터 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택하실 건가요? 1번 100%의 확률로 9,000달러를 얻습니다. 2번 95%의 확률로 1만 달러를 얻거나 5%의 확률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합니다. 몇 번을 고르실 건가요? 답은 2번 95%의 확률로 1만 달러를 얻거나 5%의 확률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지금 이 두 문제를 모두 맞추신 분들은 트레이딩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한 문제라도 틀리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기 힘듭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틀리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시면 누구라도 충분히 앞으로 매매하는 데 있어 올바른 선택만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였죠. 제 채널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진행해봤는데 무려 64%가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시려면 무조건 1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혹시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니 답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아닙니다. 무조건 1번을 고르셔야 되고 이게 정답입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문제를 다르게 바꿔서 내볼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뭘 택하실 건가요? 1번 9,000달러 잃기, 2번 9,500달러 잃기. 당연히 1번을 고르시겠죠?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니 누구는 더 많이 잃고 싶어서 2번을 고르는 사람이 있나요? 더 잃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없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을 고르셔야 해요. 말만 다르게 바꾼 거지 사실상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1번은 확실한 손실이고 2번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 위험한 도박은 더 큰 손실로 나타납니다. 1번을 고르셔야 합니다. 기대값을 계산해보면 2번은 9,500달러가 나옵니다. 즉 1번보다 500달러나 더 큰 손실이기 때문에 1번을 고르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손실을 확정짓는 것을 두려워해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작은 희망에 눈이 멀어 위험한 도박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손실 회피 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동일한 금액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잃었을 때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100만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따라서 얻으려는 욕구보다 잃지 않으려는 욕구가 더 큽니다. 이러한 손실 회피 편향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손실을 피하려는 본능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특성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에 먹이를 찾으러 사냥을 나갈 때 적과의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특성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전된 거죠. 하지만 이러한 본능이 현대의 트레이딩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손실 회피 편향은 단기적으로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를 놓치고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은 무조건 기대값이 큰 쪽에 진입을 해야 합니다. 2번을 고르신 분들은 아마도 평소에 손절 주문, 즉 스탑로스를 걸지 않고 매매를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스탑로스를 걸지 않는다는 건 줄없이 번지점프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손실을 확정짓기 싫어서 5%의 확률에 희망을 걸고
이제 반등 시작이니 하면서 기도 매매를 하게 되면 손실은 더 커지고 더욱더 손절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모두 잃게 되죠. 이성적인 판단으로 기대값이 큰 선택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손실을 보는 게 두려워서 5%의 확률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에 눈이 멀어 감정적인 판단으로 기대값이 작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5%의 확률로 아무런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품고 감정적인 선택을 하시면 절대로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숫자로 기대값 계산이 가능한 문제에서도 감정적인 선택을 하는데 하물며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기대값 계산이 되지 않는 실제 트레이딩에서는 더욱더 감정적인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기대값 개념부터 이해하시고 지금 하고 계신 도박에서 꼭 벗어나셔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였죠. 무려 77%가 1번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번을 선택하셔야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1번은 확실한 이익이고 2번은 위험한 도박이죠.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손실 회피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확정된 이익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손실을 확정짓기 싫을 땐 위험한 도박을 선택하지만 지금처럼 확정된 이익을 놓치기 싫을 땐 위험한 도박이 아닌 확실한 이익을 선택하죠. 놓치기 싫으니까요. 하지만 기대값을 계산해보면 2번은 9,500달러입니다. 1번보다 수익금이 500달러 크기 때문에 무조건 1번을 고르셔야 해요. 여기서 1번을 고르신 분들은 평소에 손익비를 고려하지 않고 익절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매매를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확실한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익절은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기대값이 높은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이익을 취하고 싶어서 수익 극대화를 놓치는 선택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짧게 익절을 하면서 수익금이 불어나는 것처럼 보여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건 기대값에 따른 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고 감정적인 선택을 한다는 건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에서는 구조대가 오기를 바라면서 손절을 하지 않아 손실금이 더 커지는 선택을 한다는 거고 결국 익절을 짧게 여러 번 해봤자 손절 한 번에 지금까지 번 수익금에다 남은 시드마저 몽땅 사라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나온 문제들은 모두 반케이타프에 져서 돈 되는 투자 시스템 만드는 법의 일부를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려면 손절을 하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손실에는 위험을 감수하지만 이익에는 보수적인 편향이 있습니다. 손실을 보고 있으면 손절을 하지 않고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수익을 보고 있으면 더 커질 때까지 수익을 극대화하지 않고 바로 익절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손익비가 엉망인 매매를 계속 하니까 잘 버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한 번에 다 잃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손실 회피 편향을 이겨내려면 올바른 리스크 관리와 손익비를 고려한 매매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를 확률이 60%, 내릴 확률이 40%입니다. 그럼 여기서 롱에 진입해야 할까요? 숏에 진입해야 할까요? 숏을 선택하신 분들 틀렸습니다. 롱을 선택하신 분들 또 틀렸습니다. 지금 롱, 숏 둘 중에 하나 고르신 분들은 지금까지 트레이딩을 한 게 아니라 방향 맞추기 게임을 하고 계신 겁니다. 트레이딩의 목적은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수익을 내는 겁니다. 여기서 정답은 모른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손절가와 목표가 그에 따른 손익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롱이든 숏이든 뭐라도 대답하신 분들은 진입할 때마다 손절가, 목표가, 손익비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진입부터 하고 보는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오를 확률이 60%여도 올라가봤자 이만큼밖에 못 올라가고 40%의 확률로 내려가게 되면 이만큼 내려간다고 가정했을 시 기대값은 하락했을 때의 수익이 더 큽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숏에 진입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오르면 얼만큼 오르고 내리면 얼만큼 내릴지 말도 안 했는데 무작정 오를 확률이 높으니까 롱을 외치신 분들은 평소에 매매하실 때도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방향 맞추는 것만 고려하는 트레이딩이 아닌 홀짝 사다리 도박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트레이딩은 승률 높이는 게임이 아닙니다. 수익을 내야 하는 게임이에요. 따라서 승률만 높고 수익이 없는 트레이더보다 승률은 낮더라도 수익이 많은 트레이더가 승자입니다. 수익이 많으려면 기대값이 높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승률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오를 것 같아서 롱을 진입하면 안 되고 만약 여기서 롱을 진입한다면 손절가는 어디로 잡고 그에 따른 손익비를 고려했을 때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그때 그 목표가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원래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이성적인 판단만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기대값이 마이너스인 로또도 사고요. 살이 찐다는 걸 알면서도 밤에 야식을 먹기도 하죠. 그만큼 본능을 이겨낸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며
매매를 한다는 건 이러한 본능을 이겨내야 하기에 힘든 과정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이런 본능을 억누르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꾸준히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수익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유익한 영상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 선물 트레이딩에 대한 모든 걸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MJ 트레이딩 마스터 클래스를 신청하시면 6주 동안 매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코인 선물 트레이딩에 대한 모든 걸 배울 수 있고, 강의를 수료하신 분들은 실시간 진입 타점과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되는 MJ 트레이딩 룸으로 초대를 해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트레이딩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마스터라고 입력을 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